11강 어법 정확성 파악 넘어왔고요. 첫 번째 게이트웨이 문제입니다. 아래쪽에 어휘를 먼저 살펴보면 투박한이라는 단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말입니다. 접속사 when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콤마까지 묶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를 드는 게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는 예입니다. 뭐뭐 할 때, 여러분이 결정할 때 첫 번째는 일어나서 병렬 구조겠죠? 한 잔의 물을 마신다고 말이야. 늘 말하지만 to 부정사가 병렬될 때는 두 번째는 to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일어나서 물 마신다고 한번 결정해 봤을 때 여러분은 일단 부정 중요하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직화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the host of라고 하는 거 그냥 a lot of랑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단계들을. 뒤쪽에 있는 pp는 과거 분사로 연관된 또는 그와 관련된 단계들을 말하겠지. 이때 말한 연관된이란 말은 뭐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거랑 연관된 여러 단계들을 조직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 의식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는 걸 뜻하겠죠.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 자, 계속 작가는 명령문 형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 동작하는 너를 생각해보고 이번엔 한번 상상해보란 얘기야. 자, 상상해보라는 거는 뒤에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바로 if가 나왔으니까 만약 우리가 must의 과거 형태겠죠. 고려해야만 한다면 각각의 모든 근육을 말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꾸며주는 거니까 그 근육은 필요한 근육이죠. 지금 감 잡아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현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 거야.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은 거니까 다 과거 쓰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문제가 없겠지, 문법적으로. 자, 부정사가 수동태 파트가 된 거죠. 첫 번째는 근육이 수축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반대로 이완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앞서 언급된 to 부정사처럼 to be가 반복되니까 한 번만 쓰고 뒤에는 pp만 1번, 2번 쓴 겁니다. 뒤에는 부정사의 목적으로 그저 일어서서 그리고 걷기 위해서 까지 괄호 묶어본다면 첫 번째 문장처럼 다시 한번 to 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묶이는데 뒤쪽에 접속사 and가 있으니까 뒤에는 to를 빼고 동사 원형만 쓴 거겠지. 병렬 구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상사란 말은 뭐야? 일어나서 물 마시는 간단한 동작조차 우리가 모든 근육이 어떻게 될지를 다 고려해야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상상해 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imagine 뒤에는 지금 생략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게 빠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 또한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의 과거 쓰인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계속 가정법 패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피곤하고 매우 느린 것일 거다. 그렇죠. 만약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이런 모든 근육을 생각해야만 한다면 정말 피곤하고 동작도 느려지겠죠. 뒤에 접속사 as가 있으니까 마치 누가 뭐뭐인 것처럼. 자, 일단 주어는 환자들이고요. 뒤쪽에 ing가 꾸며주는 거겠죠. 회복한다는 게 자동사니까 바로 전치사 나와서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을 말하는 거야. 바로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인데 앞에 있는 뇌 손상을 꾸미는 다시 한번 affect이 나오고 있죠. 그 뇌 손상은 영향을 끼치는 뇌 손상이지. 바로 운동 시스템의 말입니다. 까지 괄호 묶고 다시 한번 더 묶으면 되겠지. 다 알겠지만 영향 끼친다는 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회복하다는 건 자동사니까 목적어 못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는 거야. 문법적 알아두시고요. 일단 주어는 환자 한 명이 아니라 환자들입니다. 쌤이 늘 말하지만 주어 동사가 멀 때, 즉 주어를 꾸미는 말이 뒤에 쭉 붙어 있을 때는 항상 주어 동사의 일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주어가 복수 형태인데 어떻게 s가 붙을 수 있겠어요? 단수가 아닌데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거 알 수 있겠지. 참고로 앞쪽까지는 가정법 문장이었던데 반해 이거는 그냥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쓰겠죠. 가정이 아니니까 진짜 이런 환자들은 몸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 글의 주제는 나왔겠지. 우리가 하는 일상 행동 같은 것들은 사실은 무의식이 처리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 문장 보시면 자동으로 조정하는 부위가 있어. 우리 두뇌의 말이지. 그게 한다고, 그것을. 이때 말한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것 같은 단순한 동작들을 말하겠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준다고? 그렇지, 중요한 표현이죠. 자동적으로. 자동적이란 말은 의식하지 않고니까 무의식적으로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뒤쪽에 컴마가 나오고 ing는 분사 구문으로서 괄호치면 되겠지? 자유롭게 해주면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를 말이야. 뭘 위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무의식이 처리할 테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여. 자네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지? 다음 문장은 그 유명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됩니다. 강조 대상이 그 사이에 끼면 되겠죠. 즉 비교급으로 더 오래된 우리 뇌의 부분들이 바로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동 과정들을 말이야. 어떤 자동 과정이냐면 허락해주는 자동 과정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병렬입니다. 움직이고 듣고 보고 그리고 사용하도록 많은 우리의 사회적 기술들을 말이야. 까지 묶어보자면 일단 앞에 나와 있던 parts, 복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서포트에 s가 안 붙어 있겠지? 문법적으로 3번과 4번 다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온 주격 관계 대명사 또한 앞에 있는 복수를 받기 때문에 allow 나오는 거고요. 허락한다는 건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사람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는 거죠. to 부정사 병렬일 때는 다 동사 원형만 쓰고 보통 마지막에 and나 o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 두뇌에 있는 여러 부분들 중에서 훨씬 더 오래된 것들이 처리한다는 얘기야. 생각해봐요. 진화적으로 인간이 움직이고 듣고 보고 많은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기본적인 기술들이겠지. 반면에 더 최근에 진화되어진, PP입니다. 진화되어진 능력들이 있어. 이를테면 다시 한번 병렬이죠. 말을 하거나 대화하는 거죠. 책을 읽거나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까지 묶어본다면 마찬가지 동사가 능력들이란 복수니까 복수 형태 아가 나오는 거지. 자, 비교급 강조야. 훨씬 더 덜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가 되는데 그렇지 이것들은 자동화가 되지 않겠지. 전부 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대화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의식적인 마인드가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에 말이지 what 자체가 주어입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 치면 것은 즉 여러분이 인지하고 두 번째 느끼고 세 번째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 전부 다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형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공통적인 건 의식적인 거겠지? 자, 그런 것은 what절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가 온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뒤에 보니까 매우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한다는 거지. 이때 말한 매우 투박하고 빠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을 말하겠지. 주격 관계대명사 꾸미니까 그것은 일어나는 거야. 동사 뒤에 s가 붙은 이유는 주어가 앞에 있는 단수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이겠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완벽하게 중요합니다. 뭐도 없이 그렇지. 여러분의 의식도 없이 말입니다. 까지 괄호 묶어본다면 의식이 없다. 다른 말로 무의식적으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투박한 무의식적 처리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에 너가 지각하거나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말이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핵심 키워드인 무의식에 대한 것이고 한 줄 요약을 한번 보자면 우리의 뇌는 사실상 자동화된 무의식적 처리를 통해서 복잡한 행동을 쉽게 수행하도록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복잡한 행동은 누가 하게 도와준다고요? 그렇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아주 고마운 친구. 우리의 무의식이 되겠지?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1번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어법상 잘못된 걸 찾으면 됩니다. 먼저 아래쪽에 어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배합과 구성, 두 번째 상징하는, 세 번째 정신과 기풍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그린 마케팅, 흔히 말하는 친환경 마케팅을 말하겠죠. 말 그대로 마케팅이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친환경 마케팅은 노력한다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소비자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신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게 바로 그린 마케팅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to 부정사 있으니까 목적이 되겠지.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긍정적인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긍정적 연관성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마케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 사업체하고 뒤쪽에 있는 자연 환경하고 말이죠. 쉽게 말해 우리 기업은 자연 환경을 정말 보호한다. 그런 걸 강조하는 마케팅이 바로 친환경 그린 마케팅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터들, 쉽게 말하자 그런 기업들은 종종 만든다는 거야. 주장을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 주장이 뭔지를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장들. 복수 형태니까 동사에는 s가 없겠죠. 비동사네요. 그 주장들은 또 병렬 구조로 첫 번째는 모호하고 두 번째는 관련성도 없고 세 번째는 잘못 이끄는 거니까 오해 소지가 있거나 마지막에는 입증할 수도 없다는 거야. 감 잡았겠지만 전부 다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호하다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접두사 IR, miss 또는 on 같은 게 붙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이때 그들이 만드는 주장, 이꼴 뭡니까? 그렇죠. 앞에 나왔던 그린 마케팅이 되겠지. 이런 그린 마케팅을 만들고 있지만 전부 다 안 좋다는 겁니다. 흔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사용하는 걸 말이죠. 다시 한번 주격 관계 대명사로 그 단어들이 뭔가 설명합니다. 선행사는 앞에 언급된 단어들 복수가 되기 때문에 동사 s가 안 붙어 있는 건 문제가 없겠죠. 즉 그 단어들은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 회사는 깨끗하고요. 맑고요. 자연적이고요. 순수합니다. 이런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쓰고요. 다시 한번 컴마 나오니까 병렬 구조는 갈 수 있겠네. 여기도 컴마 나오고 여기도 컴마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가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의 이미지를 암시합니다. 우리 회사는 친환경적이니까. 세 번째는 갈색 그리고 초록 색깔의 조합 같은 것도 아래쪽에 나와 있죠. 배합, 구성 같은 걸 강조한다는 얘기야. 뭐 갈색, 초록색 다 자연의 색깔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재활용되어지고 또는 유기농처럼 보이는 그런 컨텐츠를 말입니다. 굳이 문법적 포인트 본다면 재활용되어지는 거니까 PP인 거고요. 유기농처럼 직접 보이는 능동이니까 ing가 온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까지 괄호 묶어 본다면 친환경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마케팅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말이지. 전부 다 우린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라고 하는 좀 가식적인 것들이란 말이야. 말들이 어때?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뭐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 우리 회사는 그냥 깨끗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왜 깨끗한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죠. 맑은 숲과 깨끗한 하늘 뭐 이딴 거 보여준단 말이야. 그게 너네 회사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안 밝혀준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 보시면 회사들은 말이야 때때로 홍보합니다.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합니다. 그 유명한 전치사 by 뒤에 ing 패턴이겠지. 자, 이것도 병렬 구조입니다. 전치사 by 뒤에 ing가 한 번 나오고요. 뒤에 접속사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나오고요. 뒤에 또다시 접속사 나오고서 마지막 한 번 나오는 거겠죠. 이런 병렬 구조가 문법 문제 내기 참 좋은 구성이죠. 따라서 여기까지 괄호 한번 묶어본다면 첫 번째는 후원하는 것에 의해서 지구의 날 행사를 말입니다. 이런 거 후원하면 괜히 친환경적 이미지가 생긴다고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기부, 기여를 만들므로써 바로 생태학적 친환경 자선단체 말입니다. 이런 데 돈 내면 우리 회사도 친환경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촉진 조성함으로써 고객들을, 이때 말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란 말은 친환경적인 고객들을 조성하는 거죠. 따라서 내용상 문법적 2번은 문제가 없겠지. 같은 병렬 구조의 ing니까 말이야. 전치사 뒤에 동명사 1, 2, 3번입니다. 주어는 일부입니다. 뭐 중에? 이러한 관행들 중에. 또 병렬이네요. 이러한 미학들 중에. 그리고 이러한 어휘 중에서. 쌤이 늘 말하지만 이때 some은 이 자체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고요. 뒤쪽에 꾸며주는, 즉 이어지는 내용이 복수면 같이 복수가 되는 겁니다. 뒤에 복수 형태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병렬 구조로 총 3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이것도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동사 이어지는 겁니다. 즉 이러한 회사가 운영하는 친환경적 관행, 미학, 어휘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적어도 한때는 말입니다. 상징이었다는 얘기야. 뭐에? 대한 미디어, 즉 대한 매체의 상징이었다는 얘기인데
이때 말한 대한 미디어라고 하는 건 주류 미디어가 아닌 거죠. 주류 미디어는 보통 상업적, 물건 팔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소외되고 관심 갖지 않은 친환경, 자연보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미디어를 말하겠지.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 말이겠죠. 이런 관행들이. 자, 그리고 콤마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주어가 나오죠. 그런 것들의 많은 부분은 수동태로 주도가 되어진다는 건데 일단 말이 안 되죠. 충돌됩니다. 여기에 동사가 있고 앞에도 비동사가 있었죠. 즉 동사가 하나, 둘 나오면 반드시 그 동사와 동사 사이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접속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렇지, 바로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거겠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대한 미디어의 많은 것들이, 자, 일단 대한 미디어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계 대명사 중에서 위치를 써야 되겠죠. 참고로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한 미디어의 많은 것들이 주도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진정성 있는 초록색, 즉 환경적 정신, 기풍에 의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연관 지어 보시면 되겠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이런 환경 친화적 관행이나 미학이나 어휘 같은 것들 중에 일부가 말이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진정성 있는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그린 마케팅에 쓰이는 기업적인 용어들은 사실상 모호하죠. 왜? 이런 데 관심 없고 사실은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지우려고 그냥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가짜 친환경적 이미지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현재 완료로 되어 왔다는 거야. 그 유명한 so that 강조 구문이겠지. 너무나 의심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진짜 친환경적인 거 맞아? 물건 많이 팔려고 친환경적인 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게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so that 구문이니까 문제 없겠지. 이제 몇몇 기업들이 말이야 피한다고 그러한 용어를 말이죠. 자, 감 잡아야지. 이러한 용어라고 하는 건 가식적으로 친환경적인 거 이제는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기억나죠? rather하고 instead 같은 경우는 앞에 부정어나 아니면 부정적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가식적 애매모호한 용어를 피하는 대신에 그 몇몇 기업들은 이제는 지칭한다고 그들의 활동들을, 그렇지, 그 기업들의 친환경적 활동을 더 이상 친환경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좀 더 진정성 있게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더 멋있게 표현해서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것은 이상적으로 참여시킵니다. 자, 앞서 언급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큰 따옴표 속에 있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S 문제가 없고요.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니까 5번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이상적으로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청중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에 말이죠. 운영상의 변화를 말입니다. 뒤쪽에 어떤 변화인가 다시 한번 꾸며줍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로 마찬가지 변화들이니까 동사 S가 안 붙었다는 거 눈여겨보시겠고요. 그 변화는 상당히 줄여주는 변화입니다. 기업의 환경 발자국을 말입니다. 환경 피해 흔적을 줄여주는 거니까 친환경적 기업으로 바꿔주는 거죠. 접속사 and 나오고 이번엔 기여하는 거죠. 조심해,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ing 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contribute to에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얘기야. 까지 괄호 묶어본다면 이 회사가 운영상의 변화를 만드는데, 그런데 힘을 실어주는 데다가 그 회사의 광고를 보는 청중들이나 독자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회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야. 이렇게 회사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더 이상 그린 마케팅이란 말, 구닥다리 표현 쓰지 않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런 지지자가 모여서 운영 방침 자체가 바뀌면 상당히 그 회사의 환경적 피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 즉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은 초지일관 이 애매모호한 회사들의 그린 마케팅을 까고
이제는 진짜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얘기입니다.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모호해서 소비자 불신을 일으켜왔던 그런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홍보 대신에 말이야. 이제 일부 기업들은 진짜 친환경을 강조하는 바로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으로 현재 전환하고 있다. 본문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또다시 불신을 얻을 테니까 실제로 그렇게 운영 방침도 바꾸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2번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어법상 잘못된 걸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아래쪽 어휘 보니까 압축과 모호한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상관 접속사 나오고 있죠? 두 개 다란 뜻입니다. 주어는 시 그리고 수학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은 어렵다는 거지. 이해하기에. 그렇죠. 시도 난해하고 수학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의 주어는 이유죠. 학생들한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입니다. 거의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 늘 그렇듯 주어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지도 문제가 없겠지. 자, 왜 어려운가 봤더니 뒤에 컬론 나오고 설명이 나오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지 않기 때문이란 얘기야. 모든 것을 뭐냐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주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은 그저 건너뛴다는 거야. 스킵한다는 얘기죠. 몇몇 것들을. 사실상 알고 있는 걸 다 말하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몇몇 사소한 건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비록 뭐뭐일지라도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괄호 묶고 나서 설령 선생님께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이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과거 동사 와서 즉 전에 왔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배웠던 과거의 모든 걸 지금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생님께서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어떤 시간이 없는가? 뒤에 투부정사 꾸며주겠죠? 참고로 spell out이란 말은 단어 하나 다 내뱉는 거니까 상세하게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수업 시간 한정돼 있고 아는 건 많으면 중요한 것만 추려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음 2번 보시면 이 ing가 동명사 주어인지 아니면 분사 구문인지는 뒤를 보면 됩니다. 분사 구문이라면 콤마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동사가 나오니까 이건 동명사 주어인 거 알 수 있겠지. 즉 전달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그저 하나의 진술 속에서 자, 일단 늘 말하지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이지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없죠. 이때 말한 단 하나의 문장 속에서 즉 단 하나의 진술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이게 좋은 교사의 능력이겠죠? 뒤에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것입니다. 바로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압축의 본질이다 이런 겁니다. 나왔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고 시간은 한정되면 그 알고 있는 걸 압축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즉 많은 정보를 단 하나의 진술 속에서.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나오고 있겠죠? 그건 바로 이런 종류의 압축입니다. 뭐냐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 선생님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압축만 보고 아, 이거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말입니다. 자, 일단 강조구문 it, is, that 문제가 없으니까 3번도 탈락되겠지. 항상 역접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사이의 말이죠. 이때 말한 두 가지는 앞서 언급된 시와 수학을 말하겠지. 마찬가지 콜론 나오고 부연 설명 나옵니다. 어떤 차이인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수학의 압축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수직적이란 얘기야. 자, 이거 중요하죠? 수직적이란 말은 뭐냐? 가장 먼저 기본적인 구구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미적분 공부하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기초 지식이 바탕이 돼서 그 상위 개념을 이해하고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상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구단이 안 되면
인수분해 못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미분 적분도 못한다는 얘기지. 이런 게 수직적인 개념이란 얘기야. 적어도 수학은 그렇단 얘기지. 자, 그런 반면에 말이야, 시적인 압축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이번엔 수평적이란 얘기야. 이건 무슨 말인가? 어떤 시에서 하늘에 떠있는 달이 있어. 이거는 외로움을 뜻한다는 얘기야. 사막에 핀 꽃이 있어. 이건 희망을 뜻한다고. 강가에 떠있는 배가 있다고 치자. 이건 그리움을 뜻한다고 쳐. 이건 각각 별개의 개념이란 얘기야. 어떤 한 가지 개념이 다른 개념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 못했다고 해도 나머지 두 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게 시적인 개념의 수평적 개념이고요. 이게 수학적 개념의 수직적 개념이 되는 거지. 아래 걸 알아야 위에 거 안다는 얘기야. 자,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달리 말해보자면 말이야. 첫 번째, 수학에 있어서까지 괄호치면 주어는 많은 단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컴마가 나오니까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괄호쳐서 묶을 줄 알아야겠죠? 이만큼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는 겁니다. 수학의 많은 단계들은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빌트겠지. 다시 말해, 이를테면 마치 계단처럼 만들어진 수학의 많은 단계들은 하나의 계단이 위에 있는 거지. 다른 계단 위에 말입니다. 하나의 계단이 다른 거 위에 있는 거죠. 이런 식이야. 자, 일단 4번에 PP가 왔다면 또다시 괄호 쳐야 되는데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걸 지우고요. 같은 문제입니다. 주어가 저 앞에 있고 꾸며주는 말이 쭉 붙었을 때 꾸며주는 말을 제거하면 우리는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다를 알아야 됩니다. 즉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지. 단 하나의 진술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은 뭐야? 수동태죠. 많은 단계가 뭘 숨기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니까, 당하는 거니까. 따라서 주어가 지금처럼 복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비동사 아가 빠져서 수동태 PP 숨겨져 있다라는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4번 잘못된 거고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즉 이때 단 하나의 진술이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 미분 적분이라는 걸 말하면 그 안에는 인수분해나 구다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번엔 시에서 말입니다. 많은 별개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시 한번 컴마 나오니까 이만큼 또 괄호쳐서 빼야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뺍니다. 자, 동사가 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어는 복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그런 시의 많은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은 반드시 수직적으로 배열되어진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뭐 되어진 거니까 PP입니다. 자, 그런 시의 개별적 아이디어들은 압축되어 있다. 하나의 표현 속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쌤이 늘 강조합니다만 this is why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 하나의 단어 SO로 바꾸라고 했지.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이유란 뜻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그래서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이해, 즉 이해를 잘 못했다는 얘기야. 바로 시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야기시키는데 부정어 no가 있다는 말은 어떠한 해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각각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몰라서 좀 모호해도 전체 시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걸 말하죠. 반면에 말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호한 압축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에서 말이죠.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 뒤에 s가 붙은 거 이해하시고요. 결국 돌아온다고요. 우리한테 돌아온다고요. 언제? 바로 나중 단계에서 말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이라고 꾸며주는 겁니다. 바로 다음 층이 만들어질 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구단은 다 배웠는데 인수분해를 잘 모르는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미분 적분 배울 때, 즉 다음 단계가 만들어질 때 그 미분 적분 몰랐던 게 다시 돌아와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글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지. 시도 함축성이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함축성이 있습니다만 시는 수평적, 반면에 수학은 수직적이란 얘기야. 둘 다 이해가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시는 몇 개 몰라도 큰 문제 없고 수학은 반드시 차곡차곡 쌓아야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한 문장 요약까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와 수학의 어려움은 바로 정보의 압축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지. 다만 차이점은 시는 병렬 관계, 즉 수평적이어서 중간중간에 모호한 게 좀 있어도 전체 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수학은 단계적, 즉 수직적이어서 말이야. 만약에 이전 단계를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의 when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관계 부사로 앞에 있는 나중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뒤에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죠. 세 번째 문제 넘어갔고요. 마찬가지 어법상 잘못된 걸 찾으면 됩니다. 먼저 어휘, 요점이랑 회상, 복구, 시간이 지나다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건들을 정확하게 말입니다. as부터 뒤쪽에 있는 마침표까지 묶어본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대로 말이야. 이때 말한 them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받는 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화두를 던진다고 했지. 쉽게 말하자 인간들은 살면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한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 없다? 기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간의 기억력 미비하다. 다음 장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말이야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즉 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실제 사건으로부터. 자, 일단 1번은 문제가 없겠지.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되니까 말이야. 내용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겪었던 사건과 우리의 기억이 상당히 다르다는 말은 앞서 봤던 첫 번째 문장과 일맥상통하죠. 인간의 기억력 별거 아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말이죠. 바로 방식이, 즉 두뇌가 처리하고 저장하는 정보를 말이야 까지 괄호 묶어야겠죠. 다 아시겠지만 관계부사 how가 빠진 거죠. the way how는 같이 쓰지 않으니까. 주어가 방식이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붙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문법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달리 말하면 컴퓨터의 작동 방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말입니다. 2번도 문제가 없겠지. 자, 이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경향이 있어요. 발췌하는, 즉 뽑아내는 거죠. 요지를 말입니다. 즉 핵심 요점만 뽑아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의미도 뽑아낸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뽑아내는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말입니다.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우리가 추론하는 것,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섞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무엇과?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과. 그렇죠. 이게 팩트입니다. 실제 경험했던 것과 우리가 아마 이랬을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억이겠죠.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막 뒤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과 잘못된 기억이 막 섞이는 걸 말하겠지. 당연히 컴퓨터는 그런 게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인간이 듣게 된다면 어떤 목록인데 단어들이 목록이 돼 있는 거야. 마찬가지 연관되어진 단어니까 pp가 쓰인 거죠. 전치사 to입니다. 즉 수면, 잠이라는 것과 연관된 단어들을 듣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침대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잠에서 깨어있는 같은 그런 단어를 듣게 된다면 까지 묶어볼 때 우리는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이라는 단어를 말이야. 마치 뭐인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그 목록에 말이야. 비록 뭐뭐지만, 즉 그 잠이라는 단어는 실제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일단 잘못된 게 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목록에 있다는 건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따라서 실제 목록에는 없었다는 건 does, 즉 일반 동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된 비동사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잠이란 건 단수니까 비동사의 단수인 is를 써야 되는 거죠. 즉 목록에 없었지만 목록에 있는 것처럼 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야? 인간의 기억이 그만큼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막 새로운 걸 집어넣기도 한다는 얘기죠. 항상 문장의 말미에 does나 is나 was나 did나 이렇게 대동사가 나오면 그 대동사가 받는 원래 본동사가 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은 목록에 있지 않다, 즉 비동사를 받는 게 되는 거야. 다음 문장 보죠. 또한 무엇과는 달리, 즉 컴퓨터와는 달리 말입니다. 어떤 컴퓨터야? 복구하고 있는 컴퓨터겠죠. 파일을 복구하고 있는 컴퓨터와는 달리 4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몇몇 기억들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꺼내는 걸 말이야. 즉 다른 기억들에 대한 회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팩트라고 치면 이걸 꺼내야 되는데 기억 속에 있던 몇몇 다른 기억들이
이걸 제대로 꺼내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긴 시간이 현재 완료로 지났다면 언제 이후로? 경험한 이후로 말이야. 특정 사건을 말이지. 까지 괄호 묶고 나서 다시 한번 병렬이죠. 또 가로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완료로 경험해 왔다면 비슷한 사건들을 심지어 여러 차례 말이야. 언제 이후로? 그 원래 경험 이후로 말입니다. 까지 묶어보면 관용적 표현이죠. chances are라고 하는 건 뒤에 대시 생략된 걸로 that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즉 여러분이 찾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짜 목적어 it, 진짜 목적어 to 부정사가 되겠지. 그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바로 기억해내는 게 어려운 거죠. 원래 사건을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게 일어났던 그대로 말입니다. 세미콜론 뒤에 부연 설명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억, 즉 원래 사건의 기억은 어쩌면 수동태로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과? 기억들과. 즉 연관되지 않은 사건. 마찬가지 PP가 쓰였다는 건 연관되어지지 않은 사건들의 기억과 혼합돼서 섞여서 쉽게 말하면 훼손됐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가짜 목적어 it, 진짜 목적어 to 문법적 문제 없고요. 이 글은 초지일관,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만하게 못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기억도 기록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죠.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실제 경험보다 사실상 왜곡되기가 쉽고 만약 유사한 경험들을 또 겪었다면 그런 것들과 뒤섞여서 애초에 있었던 원래 사건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한다는 거야. 즉 인간의 기억 별거 아니다.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마찬가지 어법상 잘못된 걸 찾는 겁니다. 먼저 어휘, 갈망이란 단어 염두에 두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흔한 형태가 되겠지. 바로 통제를 위한 욕구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죠. 권력이 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권력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화두를 던지는 거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있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사회과학이 있어요. 뒤쪽에 컴마는 동격이라고 해서 바로 정치과학, 쉽게 말하면 정치학이라고 하죠.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컴마가 나오고 꾸며주는 말이 이어지는 거죠. 즉 PP가 나와서 전념되어지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권력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달리 말하면 전념하는 그런 정치과학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의 사회과학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만큼 인간 사회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따로 공부할 만한 그런 학문 분야로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입니다. 설득력 있는 징표, 신호라는 거야.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라는 거지.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인간 삶의 측면이라는 겁니다. 즉, 이 글의 전반부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포함합니다. 통제를 말이죠.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거야. 앞에 한번 언급됐던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건 통제에 대한 기본적 욕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제는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그런 게 본질적으로 수반된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걸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보통 define A as B라고 하지 권력을 능력이라고 정의 내렸는데 쌤이 늘 말하지만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즉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PP니까 의도되어진 영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즉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의도한 영향, 즉 의도되어진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게 뭐야? 그렇지, 통제한다는 거지. 일단 1번은 문법적 문제가 없고요.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 뒤에 투부정사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이 전문가께서 권력을 정의한 방식은 뭐야? 앞에 나온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꾼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권력자가 의도되어진 영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는 거야. 몇몇 권력자들은 어쩌면 추구할지 몰라. 권력을 일종의 수단으로서, 쌤이들 말하지만 수단이란 말은 s가 붙었지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가 붙는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뒤에 보니까 목적을 향한 수단. 자, 이때 말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어떤 정책 같은 게 있겠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힘이 없었어. 근데 내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면 그런 힘이 생겼으니까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권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 말한 some은 좋은 정치인들, 좋은 권력가를 말하겠지. 뒤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느냐? 어떤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자, 어떤 가정인가에 대한 동격이 되시겠지. 어떤 가정이냐면 문법적 문제 없고요. 일단 어떤 사람이 수동태로 당선되어진다면, 즉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할 수 있게 될 거야. 초래하다 또는 가져오다는 얘기죠. 뒤에 보니까 어떤 아주 많이 바래졌던 변화를, 자, 변화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바래졌던 거니까 PP가 오는 거고요. 이때 말했던 아주 많이 원했던 변화가 뭐겠어? 앞에 있던 그런 목표가 되겠지. 이 정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었는데 일단 뭐가 됐어? 당선됐잖아. 그러면 드디어 나는 그런 바라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겠지. 자, 지금까지는 좋은 정치인, 그런 권력자 얘기였고요. 항상 역접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엔 다른 권력자들이야. 아마도 안 좋은 권력자겠지? 아마도 추구할지 모릅니다. 권력을 그 자체를 위해서. 자, 이거 조심하죠. 권력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구하고 아마도 이끌어내겠지. 만족이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뭐로부터? 그렇지. 가능하게 됐다는 거야. 만드는 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자, mak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람 나오고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이니까 3번도 문제가 없겠지. 자, 일단 내용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방식을 바꾸도록. 어떤 방식이야?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내가 드디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런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방향이 좋고 나쁘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권력 자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권력자가 되겠지. 사실상 말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말이야. 사람들이 뭐를 가진 사람이야? 아주 높은 갈망, 즉 권력을 향한 엄청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목표가 주어입니다. 단수겠지. 또 나왔네.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항상 단수 복수 보라고 했지. 주어가 단수니까 여긴 지금 s가 빠진 거죠. 초등학교 3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번 잘못된 거 알 수 있겠고요. 여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목표는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바로 이하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그저 가지기를. 영향력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탈리체로 기울어진 건 중요한 거고 작가가 강조하는 거죠. 즉 권력욕 중에 안 좋은 게 바로 뭐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건 영향력이야.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거죠. 뒤쪽에 콤마가 나오고 계속적 용법으로 그것은 말입니다. 부분부정이겠지?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걸 하도록. 마찬가지 사역동사니까 뒤에 사람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나온다는 거지. 즉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특정한 걸 하라고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항상 그렇진 않아. 그냥 사람들의 삶에 내가 영향력을 끼쳤다 정도만 돼도 나는 권력을 느낀다는 얘기야. 만족을 느낀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그것은 첫째, 좋을 수 있고요. 둘째는 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향력을 선하게 쓸 수도 있고요. 악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떤 사람, 자, 뭘 가진 사람이야? 아주 높은 권력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즐길지 몰라. 주는 것을, 돈을 말입니다. 누구한테? 고군분투하는 아마도 가난한 가족들한테. 자, 일단 힘겨운 가족에게 내가 권력이 있으니 돈을 준다는 건 겉보기에는 어때요? 선한 행동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돈을 준 이유가 단지 뭐 때문이라고? 가짜조 이시 있고요. 진짜조 투 부정사 이어지는 거지. 즉 그것은
이기 때문이지.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야. 늘 말하지만 감정을 주는 건 ing, 감정을 받는 건 pp입니다. 지금은 주는 게 맞죠. 뭐가? 그저 바라본다는 것이. 간접 의무문 내모치면 얼마나 많이 그녀가, 즉 돈을 준 권력자입니다. 할 수 있었는지,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가난한 가족의 삶을. 즉 진짜 가난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저 가난한 가족의 삶에 이런 변화, 즉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라고 자신의 권력을 한번 만끽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행동은 비단 좋은 행동만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달리 말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좋은 사람들은 그런 권력이 생기면 자신이 추구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쓰기도 해. 그래서 당선되니까 엄청나게 바랬던 그런 변화, 이를테면 환경 개선이라든가 노인 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거지. 권력을 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권력 자체를 추구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야. 반드시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도록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권력에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난한 가족에게 내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네, 내가 그런 권력이 있네 라고 하는 걸 즐기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자,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죠. 핵심 키워드인 권력은 말이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런 타인들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야. 좋은 사람이었죠. 반면에 어떤 이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나는 권력이 좋아. 그래서 결국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거죠. 때론 좋은 것일 수 있고 때론 나쁜 것일 수 있다. 그만큼 권력자를 우리는 잘 뽑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겠지.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